네, 언제나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 안내해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고용지표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하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보다는 경기 완만함에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되면서 S&P 500,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고 빅테크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이제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첫 주간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 사실 저희는 랠리가 없어도 뭐 위원님의 종목으로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 주간의 종목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뭐 차별의 장세가 좀 많이 일어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이제 적산병이 나오면서 주간 단위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조금 아쉽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대형주,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대형주, 그것이 크게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방산, 조선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배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도 일부 조금 내용 있는 종목들, 우리가 잘 몰랐던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도 일어났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번 주초는 어떤 전략이 좋을 것인가. 저는 코스닥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1월 효과가 코스닥에서 종목 장세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초 또는 월초 뭐 같은 말이겠지만 여기에서 다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다라면 그 다음에 스몰캡, 특히 코스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뭐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도 그동안 상승이 많았던 종목들보다 스몰캡들,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서 좀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 이런 것도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는 지속해서 보되 그 안에서는 스몰캡 위주로 그리고 제약 또 신규 상장주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의견들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적산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뭐 5,000포인트 간다는데 저도 이견이 없어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저는 올해 증시 전망에서 5,500포인트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께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과열권이에요. 이 과열권은 뭐냐면은 시장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탄력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 음선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코스피보다는 덜 과열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제약바이오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 주봉이에요. 5주하고 10주하고 변곡점을 이루면서 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어차피 지금 코스피가 4,600포인트를 트라이 했는데 코스닥이 1,000석 안 갈까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희정님께는. 내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까?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좀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 명함도 못 내밀고 서운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종목을 누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49,900원 깨졌을 때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에서는 외면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15만 전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물론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보다는 오히려 조금 내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무방을 했었거든요. 그 뭐 노란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란톡에서 이거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게 상승되면 눌리면서 이 R 지노믹스는 뭐냐면 이따 내가 후반부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작년에 그 제약바이오가 패러다임이 뭐였죠? ADC,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아시고 프로티나가 대장으로 움직였던 바로 의료 AI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는 RNA 쪽을 보셔야 된다. 그런 논리도 곁들이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RNA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쪽이 좀 부상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기간 내내 38%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노란톡이라도 무방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다. 이것은 R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뭐 리브스맨도 마찬가지지만 다 지금 제약바이오들 오히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도 지금 똑같이 배팅하는 그런 걸 가상했을 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본다면 첫 번째로는 HVM 볼 수 있겠는데 슈퍼 알로이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내놨었고 우주항공 관련한 수요 급증에 대한 호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고점 터치가 나왔었고 또 금요일장에도 3%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는데 특수합금, 우주항공 관련한 HVM 11월 3일에 안내해 주셨고 수익률은 196%대 넘어서고 네. 있습니다. 너무 좋은 수익인데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예, 사실 선점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시간이 상한가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자료를 보게 되면요. 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참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상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자리가 만들어지면 또 공교롭게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나오거든요. HVM도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희정님께서 정확히 뭐 그런 것들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기술적 자리를 보세요. 이게 지금 엊그제 방산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장 12월 달부터 1월 달, 1월 초까지 가장 상승 흐름이 컸던 게 바로 HVM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시장에서 외면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급등이 나왔죠. 제가 한 7만 3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도달했으니까 1.5 수익 실현하셨다면 이제는 좀 롱텀으로 이것이 이제 보통 시총이 저는 8,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1조는 찍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좀 롱텀으로 보면은 방사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리는다는 문제도 있고 9만 원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자리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위너. 여기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나서 이제는 롱텀으로 봤을 때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9만 원까지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는 2025년도에 최우수 어드바이저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AI 국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선정됐던 3빌리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랑 참 많이 닮은 종목이에요.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 희정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시키세요? 어찌됐든 3빌리언은 의류 AI에서 뭐 프로티나가 뭐 작년엔 참 탑픽이었지만 이 종목들 그에 못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희귀질환 그쪽에서 상당히 특화된 의류 AI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AS니까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가만 보게 되면요.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고 특징적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황금 맥점은 이럴 때 참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팅이 나왔죠. 근데 지금 에이스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 또 양양 패턴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이것도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5주하고 10주의 사이에 끼는 도지 캔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유입방으로 틀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큰 손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구나. 뭐죠?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관심, 그때 이제 프리마켓에서 제가 17,500원 드렸는데 17,900원까지 찍었어요. 다시 한번 제 관심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보자. 이제는 17,500원 달성이 나온 3빌리언 언급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으로는 이뮨 온시아에 대해서는 단기 13,000원, 노타 단기로는 4차로 6만 원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뭐 상승률이 100% 넘어가고 또 100%에 근접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준비됐을까요? 예, 아까 제가 야는 날을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알츠리묵스가 굉장히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뮨온시아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유한양에서 지분을 65% 투자한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제가 새로운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바로 테라제니틱스입니다. 동사는요, 유한양에서 2대 주주예요. 지분을 한 7%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 RNA 말씀드렸죠. 그건 유전자 치료제고 이것은 유전체 분석이에요.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GMP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최근에 췌장 효소제 판클리틴정 이것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웬만해서는 식약처 품목 허가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것이고요. 2020년 매출이 5년 매출이 1,720억. 적자에서 안에 80억 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상승되면 눌림이죠. 예, 바로 양음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주봉 같은 거 이게 십자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유입방향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 3,100원 전후, 목표가 1차 3,250원, 2차 3,4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유한양행과 이뮨 온시아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공략주로 오늘 첫 번째로는 테라제니텍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골라주셨을까요? 반도체에서 좀 이렇게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CMTX가 있습니다. 반도체 식각 애칭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서 실리콘 파츠, 예, 그것을 만드는 회사다. 삼성 TSMC,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 이렇게 글로벌한 빅테크 기업들하고 공급망을 확보했다.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내년 매출이 2천억, 영업이 한 700억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5만 4천 했던 종목이 지금 9만 원대 머물고 있네요. 아까도 배우고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란색. 좀 변곡점이 이런 그런 자리에 있고 매수가 9만 5,500원 정도, 목표가 1차 10만 원, 2차 10만 5천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나왔습니다. CMTX 언급해 주셨고요. 1차로는 10만 원, 2차로 10만 5천 원까지 대응해 보겠습니다.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